다 배웠던 건데 재수없이. 그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너무나 많이 맞은 거예요. 경찰에 자꾸 강요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삶을 빼앗긴 사람들은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 10차에 걸쳐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3천여 명은 실제 용의자로 몰려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짓지도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날려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억울함이 단지 수사상의 착오나 수사기관의 무능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늘 시사연도에서는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화성 사건이 낳은 또 다른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 범인이 잡혀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모 씨의 재심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서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의 현재 재심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인가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웬만큼은 입수를 했고 좀 더 검토하는 작업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 최대한 빨리 재심 청구를 하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 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재심 청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예. 아마 재심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그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서류들과 증인들의 어떤 증언들이 더해져서 이 90년도 전후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 전체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당연히 그 윤모 씨의 억울함을 재심을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원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 자체를 이제 주민들이 안 했습니다. 내가 그 듣기에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렇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고 경찰에 자꾸 강요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차피 뭐 그냥 괜히 뭐 안 한 것도 다 자기가 한 거 뭐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그게 미스테리예요 지금 사실은. 또 당시에 이제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경찰에 붙잡혔을 때 어떤 고문과 협박 이런 것들을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예. 증언도 있어요. 예. 보통이면 30년 전이면 다 잊을 법한데 이제 그 수감 생활하면서 억울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복해서 곱씹었겠어요. 네. 당시 수사관들 이름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이제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 수사관들한테 연행이 돼서 범죄 현장에 가서 뭐 쪼그라뛰기라든가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리고 맞기도 하고 네. 그 보통 사람들도 그 쪼그라뛰기 시키면 그건 뭐 약간의 고통이겠지만 예. 이제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이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그 배려하면서 수사하는 것은 뭐 네.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에서의 가장 취약한 그런 신체적 움직임을 강요함으로써 그게 이제 비장애인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문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신체적인 고문 행위, 가혹 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뭐 자백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 당시 경찰분들은 지금 사실 기자들한테 아무 그런 거 없었다. 제가 장애 4급입니다. 예? 장애 4급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양심에 맡겨야죠 뭐. 윤모 씨의 현장 검증 내용을 보면 담장을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이 실제 수사 관행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살해했어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사관이 계속 이렇게 했지, 담 넘어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박하면서 묻고 답하기를 거듭하고 예라고 답변하면 조서에는 그 당시에 마치 주관식으로 묻고 객관식으로 답한 것처럼 합니다. 이 담장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이 윤모 씨가 스스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 수사관이 추궁하면서 그렇게 추궁했고 예. 마지못해 시인했던 것이죠. 자백한 내용을 가지고 검사의 지휘하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검사가 지금 이 사건에서 정말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라는 궁극의 의문을 갖는 것이 네. 당시 윤모 씨가 지체 장애인이었었고 예. 담장을 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내용의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검사라면. 예. 그래서 한번 해봐. 음. 그러면서 저게 자연스러운 행위일까?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굳이 저렇게 담장을 넘었어야 될까라는 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야 맞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당연히 자백에 대해서 충분한 의문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윤모 씨의 기억에 의하면 넘으라고 했는데 지금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이 담을 안 넘은 것 같다. 못 넘었던 것 같다. 이제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 검증 조서가 작성되고 당시 상황이 다 사진으로 촬영됐을 거기 때문에 예. 그 촬영 내용을 꼼꼼히 분석할 생각입니다. 수갑 이렇게 찬 상태잖아요. 모가 안 지래. 이 상태에서 밀고 이제 공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에 들면 거꾸로 대로 내려오는 그러다 깜빡 그 윤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용의자로 누명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적어도 제가 담당했던 사건만도 이제 2건이었었는데요. 예. 2차, 7차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던 박모 씨, 그다음에 4차, 5차 용의자로 수사받았던 김종경 씨,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가장 핫한 시기에 예. 발생했던 그런 2 사건이었었습니다. 아. 이제 김종경 씨 같은 경우는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게 미국에 사는 김모 씨라는 분이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꿈속에서 메모지로 이 김종경이라는 이름을 꿈속에서 게시를 받았답니다. 93년도에 이제 서대문 경찰서로 그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네. 서대문 경찰서로 가서 제보를 하니까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와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 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네. 나름대로 팀을 꾸려서 예. 이제 김종경 씨를 데려다가 이제 범행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파출소 지하실로 끌고 가서 이제 자백하라고 거짓말 탐지기에 네가 거짓말로 나왔다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네. 아마 그 사이에 이제 구타 고문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예. 제가 봐도 뭐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제 강요에 의한 자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뭐 결국은 부인하고 났더니 이제 증거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석방해서 무혐의로 처리를 하고 끝냈었던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심령술사가 범인이다라고 지목한 말을 그대로 믿고 경찰이 마지막까지 수사를 한 것인데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서는 TV에서 목사 앞에서 자백하는 모습을 본 게 또 계기가 되셨다고요. 예. 자백했다가 번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네. 이 자백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좀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소속 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목사님을 불러서 마치 고해성사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자백하게 하고 그걸 이제 TV 뉴스 기자들 불러서 됐다고 하던데. 그것을 다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예. 그 뉴스에 내보냈던 것이죠. 자백의 내용이 기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내용과 예. 거의 순서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듯이 하는 걸 보고 암기하듯이. 예, 이건 암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아이 돌이었던 걸 기억하느냐 뭐 기억 못하는 거죠. 예. 나중에 생각해 보더니 날짜가 맞으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건 암기에 의한 자백이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고 거의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고 반복해서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암송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들을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그쵸. 이제 인권 침해인데다가 예. 그 자백에 얼마나 목매달았는가 수사관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단적인 에피소드죠. 예. 결국에는 두 의뢰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고 결국에는 뭐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엔 자백도 허위 자백이었다라는 드러난 거죠. 결론을 났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정치적인 그 강압 수사하고도 좀 무관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1년, 92년이면 그 당시에 공안 사건에서의 그 고문 수사 문제들이 예. 사회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제기됐었고 저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의 그런 소위 말하는 그 형사범 특히 자신들을 변론하거나 할 수 있는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가혹 수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로서 제기되지도 않았고 또 본인들도 네. 그것을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변론하거나 하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 본인의 그런 열악한 경제적, 지적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할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것 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불행한 비극이 빚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억울한 피해자들이 한 번 그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면 사실상 그 무죄로 판명난 이후에도 그 이후의 삶이 평탄치는 않죠. 이제 김종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뵀을 때 정말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다라는 강한 인상을 갖고 예. 있었습니다. 체구도 좀 작았던 것 같고요. 그 수사받은 아마 직후에 그 가혹 수사의 트라우마로 네. 때문에 한번 자살을 기도를 했었었고요. 예. 그때는 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남았었는지 97년도에 결국은 자살을 했었죠. 이제 증거가 없어서 석방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본인의 마음이나 주변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1%라도 0.1%라도 찜찜함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뭐 김종경 씨 같은 경우는 그게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된 거죠. 예.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수많은 누명을 쓴 억울한 용의자들이 많았었고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그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재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문을 넓고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항고하고 재항고합니다. 예. 그래 재심해봐라라고 했는데 검사가 그 항고 재항고하는 바람에 예. 본 재판은 3년 후에서야 열리는 겁니다. 예. 좀 이 윤모 씨도 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졌을 때 적어도 검사가 항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예. 언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 재심을 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본 재판에서 다투고 개시 결정에서는 검사가 항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막자.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래 계속해서 이제 담당 수사관들이 왜 가혹 수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또는 경찰이 무능하니 안 하느니의 논쟁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검찰은 마치 이 수사 과정에서 삼자인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검찰도 수사의 주체로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검증까지 직접 지휘했던 것이 검사이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유무 그다음에 이게 진실인지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책무가 있었던 것인데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분이 왜 국선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은 받지 못했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판결들이 있었는지를 좀 반성적으로 성찰을 한다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예. 우리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은 없었는지를 네. 이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화성 사건의 진범은 잡혔지만 그 말씀하신 그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또 시작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30년 만에 진범을 확인한 것은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종결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둡던 당시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 진실과 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성급함 때문에 억울한 희생양들을 낳은 건 아닌지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